현재 중국에서 주변국에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들과 일전을 치러도 관계없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연일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다양한 이유가 추측되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향해서 중국이 왜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배경을 찾아보고, 반면 중국의 이러한 측면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리수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렇게 외부에 쓸데없는 시비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우선 지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인의 공산당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8%라면서 훌륭한 체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72%가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고 깎아내리며 비난했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중국 언론도 아닌 정부의 공식 발언인데,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러위청 부부장은 이에 관해 베이징에서 열린 민주주의 학술대회에서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이 진정한 성공 모델임이 증명되었으며 미국의 민주주의는 가짜라면서 중국이 중국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민주주의가 존재하기는 했나 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이어갑니다. 한편 정작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최근 틱톡에서 대만의 한 사용자가 천안문 사태를 패러디한 영상을 올리자 중국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해당 영상을 신고하고 결국 영상이 삭제되는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중국에서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를 알게나 하는지 의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변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억울하면 덤비라며 한국의 새로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이 다소 이렇게 과격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 수준이라 전합니다. 영국 비밀정보부 MI6 관계자는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게 되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미국과 충분히 상대할 정도로 군사력이 커졌고 그것이 그릇된 민족주의와 결합되는 모양새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자칫 2차 대전 때 독일과 같이 민족주의에 휩싸여 전쟁을 일으킬 요소가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 사실상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며 서방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미 주요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에 해군 기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심하게 거슬리는 것은 바로 대서양에 중국의 해군 기지를 교두보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 동부 해안에 중국을 맞이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도발을 당한 것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했고 이제 그것을 미국 좌우에 동시에 배치한다고 봤을 때 미국은 아프리카에 중국이 군사기지로 마련한 것을 선을 넘은 중대 도발로 여길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중국의 1대1로 자금으로 항구가 있고 내륙으로도 통하여 군사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 4월에 스티븐 타운젠트 아프리칸 사령관이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쪽으로 해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중국 행동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아프리카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자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은 희귀 자원 등이 많이 묻혀있는 아프리카에 중국이 독점하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는 자체적인 첨단 제품 공급망을 비롯해서 희귀 자원의 공급 라인을 구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중국이 벌여놓은 1대1로 사업이 많다 보니 미국이 이에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중국도 자신들의 1대1로 사업을 지키고 확대하려고 아프리카 해군 기지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적도기니 정부는 중국에서 1대1로 자금으로 매수해 친중 성향으로 돌려놓은 지도 오래인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화들짝 놀랐는데 아프리카가 유럽 바로 아래 붙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유럽에조차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었다는데 크게 불쾌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는 러시아가 있고 아래에는 중국이 버티게 되는 형국이니 반길 리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전문가는 중국은 일단 바다 위에 섬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습성이 있기에 저러다가 대서양에도 섬을 지을 수 있다면서 이번 해군기지가 그 첫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제 자원은 물론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참을 만큼 참았으며 자칫 중국과 치명적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합니다. 이대로 중국을 놔뒀다가는 어디까지 기어오를지 모르며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CCTV에서도 중국은 시련은 있었어도 5천년간 진 적이 없다며 일전을 각오했습니다. CCTV의 앵커인 캉 후이는 중국은 지난 5천년간 시련은 있었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더욱 단결할 것이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며 중국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도 이에 대해서 싸워라, 우리는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 당장 한판 붙어도 좋다라고 답했으며 중국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와 같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대로 잔잔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하고 당장 한판 붙어도 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5천년 역사에서 고구려를 비롯해서 아편 전쟁까지 국가의 운명이 쇠할 정도로 숱한 패배를 했고, 사실상 오랫동안 서방사회에서 지배당하고 홍콩 마카오도 내어준 중국의 두려움을 표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관영 CCTV에서 중국 인민을 선동하며 마오쩌둥 시대의 반서방 정서를 이용한 모습인 것이죠. 만약 미국을 비롯해 서방사회가 중국을 동시에 몰아친다면 중국은 이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군사기관에서도 대만 문제를 막으려면 미국 재래식 전력의 80%는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래식 전력만이라고 언급한 것이고 드론과 최첨단 무기는 빠졌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게다가 유럽을 비롯한 마지막 경우로 한국까지 참전하면 중국은 절대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미국 보고 할 테면 해봐라라면서 더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미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실시하며 더욱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이어서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며 중국의 망신을 준 상황입니다. 미국의 동맹들, 특히 파이브 아이즈의 국가들이 본격 보이콧에 가세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체면 실혜를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매우 독특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했고 대가를 치를 것인데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라면서 중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인 황구시보는 미국을 초청한 적도 없다며 미국 정부의 보이콧 결정은 중국인에게는 허거 위에 떠있는 거품과 같다며 많은 사람들은 거품을 무시하고 음식을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떠서 버리기도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애초에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 대처 방안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데요. 중국이 올림픽 보이콧 때문에 미국 보이콧에 대응하려고 2026년 미국 월드컵을 보이콧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예선 통과조차도 매우 버거워 실효성 문제가 있으며 미국의 2028년 올림픽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은 환경이 바뀌어 있을 거란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또한 보이콧을 선언한 호주에서도 중국 정부는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내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호주의 각종 제재를 비롯 전 분야의 경제 보복을 실행하던 중국인데 호주의 석탄 수출을 스스로 거부한 뒤에 매운맛을 보더니 이제 호주에는 유화 제스처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중국 대변인은 호주는 양국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또 호주의 보복을 거론했다가 중국의 산업 전반을 비롯 추운 겨울 가운데 올림픽을 맞는 걸 두려워한 듯 호주에 대해서는 갑자기 부드러운 논조로 바뀐 것이죠. 즉 미국과 호주에 대해서도 별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억울하면 덤비라는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 이번 올림픽 보이콧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중국에서 미국과 호주에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양국 누리꾼 가운데 올림픽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늘 그들은 한국을 자극하며 노매너를 비롯해 각종 역사 논란을 일으켰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집중을 요하는 양궁 경기에서 꽹가리를 쳐서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에게 금메달을 앗아간 적이 있으며 개막식에는 한복을 등장시키고 부채춤을 추면서 그것이 중국 문화라고 전 세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중국은 상모를 돌리고 한복을 입은 이들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중국의 행태를 보고 당장 올림픽 보이콧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08년에 한번 당에서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치를 떠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이러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로 휩쓸고 세계인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중국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인이 보는 올림픽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림픽에 한복을 중국 것이라 광고하다 보면 전 세계인들도 중국을 좋아할 것이라는 궤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내세울 게 없는 데다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가다 보니 한국 것이라도 카피해서 중국이 인정받겠다는 심산이고 실제 중국 정부는 문화 굴기도 시작한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 헐리우드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극장 수를 모두 늘리며 중국 영화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특수효과를 비롯해 중국인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중국이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영화 산업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하는 상황이 나오자 역시 중국의 문화 산업이 전도 유명하다면서 이쪽에 반도체와 같이 돈을 쏟아붓는 형국이 나옵니다. 이제는 영화도 자급자족하면서 다른 나라 영화는 본격 수입을 금지해가는 정책도 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중국 중심의 국뽕 영화를 비싼 돈을 들여봤자 보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밖에 없으며 이들도 결국에는 질려서 안 볼 것이고 오히려 한국 드라마 영화를 불법 다운받고 열광해 중국 문화 굴기는 반도체만큼이나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세계로 나갈수록 중국의 문화나 영화가 얼마나 세계인의 조롱을 당할지 굳이 당해봐야 아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주변국에 횡포와 으름장을 쏟아놓으며 억울하면 중국에 덤벼보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편협함으로 결국 올림픽을 비롯 많은 산업 등은 큰 빚덩이로만 남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